네, 반갑습니다.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종 코치입니다. 자, 우리의 대하전선 정말 대단합니다. 어제 급등에 이어서 지금 오늘도 무려 장중에 지금 15%까지 급등을 하면서 그야말로 미친 듯한 그 상승 랠리를 보여주고 있죠. 여러분, 제가 이 대한전선 어제 분명히 뭐라고 말씀드렸죠? 이 윗골이 절대 속으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. 본격적인 파티가 이제 막 시작이 된 건데 이제 수익이 증가하고 있다고 해서 홀라당 팔아버리면 안 된다라고 했죠. 이 온전한 상승을 즐겨야 한다고 강조를 해드렸던 겁니다. 그러면서 이 5만 전선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5만 원 가격에 대한 돌파 정확히 예측을 해드렸는데 그 흐름이 오늘 아주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. 자, 제가 얼마나 정확하게 예측을 해드렸는지 어제 영상 짧게 복귀하고 오겠습니다. 조정이 우상향으로 나온다.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냐면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이 매수세가 안 빠져나간 상태에서 그러고 나서 이 대기 매수세들이 엄청나게 들어오면서 그게 이제 모이면 또 이 폭발을 하면서 추가 상승을 만드는 건데 그럼 그 뒤부터 이 과열 파동이 나오는 거예요. 근데 지금 대한전선이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거죠. 네, 보신 대로입니다. 그리고 나서 지금 시원하게 장대 양봉이 떠주는 건데 저 밑바닥에서부터 저를 믿고 잘 따라오신 분들 진심으로 수익 축하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. 어제 저한테 이제 마지막으로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도 오늘 이 양봉 하나만큼은 제가 확실히 챙겨드린 거죠. 자, 이제 상승에 대한 각도가 좀 제대로 생기다 보니까 수익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이 오늘의 양봉에서도 우리가 팔아야 하냐? 네,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, 여러분. 저는 아직도 끝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. 여전히 고점을 뚫고 신고가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보는데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댓글에 신고가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. 제가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종목에 집중하고 계신지 제가 확인을 해야 저도 그만큼 더 정성과 시간을 쏟아서 앞으로 더 디테일한 이 대응 시나리오 짜드릴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바로 좋아요,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자, 설명 이어가서 제 영상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이 대한전선은 제가 이 2주 전부터 이 바닥권에서 박스대죠. 박스대 정말 입이 마르도록 이 매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. 돌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요. 그러고 나서 이 박스에 대한 돌파가 나오고 나서 계속해서 절대 팔지 말고 홀딩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 거죠. 어제의 윗꼬리에서도 양봉이 나오는 이 조정 구간에서도요. 자, 이유는 상당히 간단합니다. 자, 지금 이 시장에 모든 돈들이 지금 대체 어디로 올라가고 있냐? 바로 이 에너지로 올라가고 있는 거죠. 반도체가 가든 이 AI가 가든 결국 그 모든 걸 돌아가게 만드는 이 에너지라는 겁니다. 자, 그리고 다들 뉴스에서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. 자, 미국의 이 송전망들이 지금 다 70%가 25년 이상 노후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바이든 정부 때부터 이 전력망 현대화 프로젝트를 해왔는데 그러다가 뭐를 만난 거예요? 바로 이 AI 데이터 센터용 전력 수요까지 겹치게 된 거죠. 그러다 보니까 말 그대로 이 공급이 지금 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. 그러다 보니까 전력 관련주들 HD 현대일렉 같은 애들도 지금 거의 24년도부터 엄청나게 지금 장기 상승 파동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. 말 그대로 대호황기를 누리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 변압기를 설치해야 되니까 이쪽이 먼저 갔는데 지금은 뭡니까? 그 다음에 이제 전선을 연결하고 부속품이라고 해야겠죠. 그러다 보니까 이 낙수 효과를 최근에 이 전선 관련주들이 모두 흡수를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급등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. 좀 쉽게 말해서 다른 업종을 좀 비교를 해드리면 작년 초에도 이제 조선주 슈퍼사이클이 오면서 삼성중공업이 엄청나게 급등을 했죠. 근데 이제 조선 우량주가 먼저 가고 그 뒤에 이제 낙수 효과로 부품주들이 기저주들이 따라갔던 것과 똑같은 원리라는 거죠. 자, 이 부품주들은 원래 이 실적이 좀 확인이 되고 나서 그 뒤에 반응이 오는 경우가 많아요. 그러니까 후속 타의 형태로 가는 거죠. 처음에는 상승이 좀 더딘가 싶다가도 이렇게 한번 상승세를 만들고 각도를 키우고 가기 시작하면 그때 이제 단기간에 엄청난 폭등세를 만들어냅니다. 그 상승세가 이제 포물선으로 진행이 된다는 거죠. 포물선. 제가 그래서 어제 이 대우건설, 우리기술 최근에 엄청나게 폭등을 만들었던 종목들을 비교해드리면서 이 대한전선도 그 포물선으로 가는 그 과정이라고 설명을 해드렸던 겁니다. 그래서 어제도 이 상승이 나왔지만 끝이 아니라고 했던 거는 포물선 상승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이 단기동 평균선들에 대해 영향을 엄청나게 받기 때문에 보시면 엄청나게 지금 지지를 잘 받았죠.
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제 뭐 조정 기울기 뭐 이런 것들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이 오늘의 급등까지도 정확히 예측을 해드렸던 거죠. 이런 과정들을 제가 훤히 알고 있기 때문에 급등을 해도 수익이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해도 여러분들에게 팔자고 문자를 안 보내드린 겁니다. 자, 그럼 우린 도대체 이 대한전선 언제 팔아야 하냐? 아주 간단한 거죠. 제가 여러분들께 매수로 신호를 드릴 때는 이렇게 급등할 때 드리는 게 아니에요, 여러분들. 그죠? 이 바닥권에서 수급 분석 다 해드리고 이 기술적 분석을 끝내놓고 저점 라인에서 타점을 드리는 거죠. 그리고 주가가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제가 명확한 이 기준점을 설명을 해드리면서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. 그래서 제가 이 가운전선 같은 경우는 5일선 기준을 설명을 해드렸고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이 11선이 홀딩 기준점이라고 말씀드린 거죠. 자, 그런 게 지금 현재도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렇게 상승을 만들게 되면 이제 종목마다 지배력이 강한 이동평균선이 생깁니다. 그걸 이제 빠르게 캐치를 해가지고 그 기준점을 잡아서 가져가면서 끝까지 상승을 먹는 거죠. 대한전선은 지금만 그러는 게 아니라 과거에 보면은 뭐 상승 시기가 뭐 이때 언제입니까? 2025년도 말에 한 번, 중간에 한 번 있었는데 이때 흐름도 보시면 어때요? 박스를 그리던 주가가 상승으로 전환이 되면서 어떻게 납니까? 이 10일 이동평균선이 안 깨지면 쭉쭉쭉 올라갑니다. 그러다가 이렇게 이탈이 되면 어떤 그림이 나오죠? 네, 그리고 나서 이 기간 조정이 들어갔죠. 자, 그럼 10월 달의 상승도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. 10월에도 이 박스를 돌파를 하면서 상승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10일 이동평균선, 뭐 5일 이동평균선, 11선은 지지로 계속 올라가죠. 근데 이렇게 깨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, 여러분들? 그 뒤로는 기간 조정이 들어가더라. 그 형태가 현재도 똑같이 나오는 겁니다. 그런데 뭐 각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때보다 정말 더 큰 매스가 들어오고 있는 거죠. 점점점 상승에 대한 각도가 커지면서 그 크기도 커지면 이런 식으로 포물선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. 이 포물선에 대한 상승을 저는 이제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현재도 계속 보유를 하자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. 기준점을 기준으로 수익을 즐겨 보시라는 거죠. 자, 그런데 여러분, 제가 보는 이 맥점 분봉에서는 이러한 흐름들을 훨씬 더 빠르게 캐치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. 제가 어제도 팔지 말라고 했던 거는 이 맥점 분봉상에서 전혀 뭐 이탈이 없었기 때문이죠. 우리가 지금 이 수익을 온전히 즐길 수 있었던 거는 이 돌파가 나오고 나서 이 맥점 분봉을 계속적으로 지지를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온전한 상승을 먹고 있는 건데 여전히 현재도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 이런 걸 바로 우리가 기준이라고 하는 거예요. 계속 같이 이야기를 해드렸던 가운전선도 어떻습니까? 똑같은 흐름인 거죠. 돌파가 나오고 얘는 더 강합니다. 여러분들 각도가 깨지기 전까지는 무조건 유지를 하자는 거죠.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던 그 포물선 상승을 만들었던 대부분의 종목들을 보시면은 뭐 우리 기술도 마찬가지고 뭐 지금이야 깨졌지만 이런 구간대 있죠. 유지가 될 때는 가져가는 겁니다. 그리고 깨졌을 때 그때 이제 우리가 조금 팔지 말지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. 대우건설도 마찬가지죠. 지금 이 구간에서 우리가 온전히 보유하고 있는 이유는 이 맥점이 깨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. 깨지면 어떻게 됩니까? 조정이 나옵니다. 네. 또 마찬가지죠. 유지를 할 때 끝까지 유지하다가 이렇게 깨지는 구간이 생겼을 때 그때 우리가 이제 엑시트를 하는 겁니다. 제가 이 포물선 상승을 만들었던 대부분의 종목들 제가 전부 고점 매도에 성공을 시킨 건데 그게 다 절대 운이 아니라는 거죠. 전부 이와 같은 이 맥점 분석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챙겨드렸다는 겁니다. 그래서 지금도 이 양봉에서 우리가 파는 게 아니라 말씀드렸다시피 이 맥점 분봉이 이탈이 되기까지 가져가 보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. 자, 주봉도 보시면 이거 진짜 대단한 건데 보자고요. 이 5만 전선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었던 거는 어떤 이유에서요? 바로 이때죠, 이때. 여기에 대한 매물을 소화를 하는 과정이라고요. 근데 여기 지금 이미 다 소화를 했습니다. 이 엄청난 거래량들을 만들면서요, 지금. 자, 소화를 했다. 소화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이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지금 이 매물을 지금 다 소화를 한 건데 과연 이 5만 원에서 다 소화를 한 주가가 끝이 나겠냐 이겁니다. 현재 이 5만 원을 돌파를 했지만 이대로 끝난다고 보진 않는 겁니다.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보는 이 맥점 분봉에서 이 분봉이 깨지면 그때 이제 조금 팔지 말지 고민을 해보자라는 거죠. 자, 지금 수익 너무 좋습니다, 여러분들. 정말 우리가 고생해서 매수를 해왔는데 이제는 정말 이 매도 역시도 아주 잘 해봐야겠죠. 그래서 제가 말한 이 맥점 분봉이 깨지게 되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누구보다 빠르게 수익 실현을 하자고 문자를 보내드릴 건데 이 신호 놓치지 않고
않고 같이 대응하실 분들은 화면 아래 번호 보이시죠? 010-6518-5019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번호 다 저장을 해뒀다가 제가 이 깨지는 라인에서 매도를 할 때 그때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신호가 가게끔 설정을 해둘 겁니다. 제가 어떻게 거래를 하길래 그 고수들이 쟁쟁하던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서 9등까지 할 수 있었는지 그냥 여러분들이 제 포지션을 보기만 하셔도 되고, 왜 맥점 코치는 여기서 매수를 이야기하면서 계속 가져가자고 이야기를 했는데, 자 이제는 이 깨지는 구간이 생겼을 때 왜 팔자고 이야기를 하는지 이런 것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도 정말 거래에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죠. 원래 키움증권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면 이 상위 랭커들 매매 내역은 하루나 이틀 뒤에 나오거든요. 그런데 저는 그걸 지금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겠다는 거죠. 도움을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됩니다. 자, 그리고 지금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한 가지 하자면은 이제 오늘 뉴스가 하나 떴습니다. 트럼프 방중 결정이 이제 5월 14일 확정이 된 거예요. 자, 그래서 미중 회담 이전에는 종전을 예고를 했다. 그러니까 오늘도 지금 시장 변동성 극심하긴 했지만 5월 14일 시간이 좀 더 길어지긴 했지만 결국 이 종전이라는 시기에 가까워지면서 이 시장도 바닥을 다질 겁니다. 그래서 항상 이 현재 같은 변동성이 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은 투매가 나왔던 지점 그런 데가 다 이 저점이 되기는 할 거예요. 자, 그런데 제가 이 뉴스를 왜 보여드리냐면은 종전에 대한 예고도 있지만, 자 트럼프가 방중 시에 이제 이슈가 되면 뭘까요? 대북주죠, 대북주.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말씀드려 볼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들에게 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좀 정보를 말씀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, 그래서 이 현재 시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제가 이 핵심 종목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. 자, 여러분 항상 이 시장에서 이러한 이 위기는 분명 존재했습니다. 하지만 그 위기 뒤에는 항상 기회가 뒤따랐다는 거죠. 자,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, 자, 제가 이 코스닥 제가 보는 이 맥점 차트로 이 파란 밴드에 터치를 할 때마다 그때마다 이 주도 업종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해드렸죠. 그래서 이 처음에 800포인트를 넘어가기 전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바이오주들의 상승을 이야기했습니다. 자, 보시면은 4개월 전에 이 ABL 바이오라는 종목을 이야기하면서 이 시총 10조가 바로 갑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. 자, ABL 바이오 전일 시가총액이 10조네요. 그러면서 이 지수 상승 시기에 맞춰서 이 ABL 바이오가 12만 원인 게 이 25만 원까지 급등을 한 겁니다. 그죠? 이 파란 밴드에 대한 지지를 이야기를 하면서, 자 그리고 코스닥이 이 850포인트 이 두 번째 파란 저점이 찍혔을 때는 그때는 이제 이 로봇주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. 로봇주. 자 보시면 이 3개월 전에 여러분들에게 클로봇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렸죠. 그때도 이 850포인트에 대한 거를 제가 계속 강조를 해드렸고, 그때 이 클로봇이 이 노란 밴드 이 4만 원일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거예요. 그러면서 이 지수가 상승을 하면서 클로봇도 이 8만 원대까지 상승을 해줬죠. 딱 요때입니다, 요때. 자, 그 뒤에는 제가 이 1000포인트에 대한 돌파를 말씀드리면서 그때 이제 이 우리 기술과 이 한미 반도체, 즉 이 반도체 부품주에 대한 이야기와 이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. 그러면서 이 한미 반도체는 우리 10만 원 라인에서부터 이 33만 원대까지 급등을 보여줬고, 우리 기술 역시 이 5천 원 라인대부터 수직 상승하면서 벌써 이 2만 5천 원까지 도달을 했습니다. 엄청난 폭등을 만들어냈다는 거죠. 공통점이 뭡니까? 지수의 하락 그 막바지에서는 다음 이 주도주가 생기거나 이 새로운 테마가 형성이 되었다. 이번에도 마찬가지죠. 이번 조정기가 마무리가 되면 나오는 거는 이 새로운 테마와 주도주입니다.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. 자, 저는 이 다음 테마는 여러 테마들이 물론 발생하긴 할 건데 제가 주목하는 거는 이 대북주입니다. 대북주. 이 대북주는 매번 테마가 형성이 될 때마다 성격이 좀 달랐습니다. 먼저 이 과거에는 이 금강산 관광이 열리면서 이 관광주들로 해서 수급이 엄청나게 발생했고요. 그 다음에는 이 철도에 대한 유라시아죠. 유라시아 철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철도주들이 엄청나게 급등을 했어요. 그리고 이 개성공단이 만들어지니까 이제 거기에 상주에 있는 이 개성공단 관련주들이 아주 난리가 났죠. 매번 발생했던 테마이긴 한데 그때마다 성격이 달랐다. 자, 그리고 트럼프와 이 김정은이 18년도에 싱가포르에서 만났죠. 그때는 이 비료주들 그리고 이 모든 섹터들이 전체적으로 상승을 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. 자, 그런데 이번에 다시 한번 이 대북주에 대한 움직임을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된다는 거죠.
자, 이미 시작을 한 종목도 있습니다. 최근에 이 트럼프가 김정은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올라왔던 게 이 코데지 컴바인이죠. 이미 시작을 했고 이 밴드에 대한 지지를 받으면서 이번 투매에서도 밴드에 대한 지지를 받으면서 대장에 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. 그런데 제가 이미 올라온 거를 말을 한 사람이 아니죠. 저는 이 이란과에 대한 전쟁이 마무리가 되면서 이 트럼프에 대한 다음 행보는 이 로켓맨을 향해 갈 확률이 지금 매우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자,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것보다 정치적으로 이 트럼프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할 만한 게 없어요. 여러 가지에 대한 이 시나리오들, 퍼즐들이 맞춰지고 있는데, 그래서 설명을 좀 해드리면 저는 이 대전환의 서막이 지금 현재 열리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. 최근 흐름을 보자고요. 먼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이 김정은에 대한 전략적 분리를 볼 수 있습니다. 최근에 이 한국은 적이지만 이 미국은 뭐라고요? 이 대화에 대한 상대라고 표현을 했죠.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으로 규정을 하면서 긴장을 좀 높이는 듯 보였으나 이는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역설적으로 이 미국과에 대한 이 협상력을 높이려는 이 김정은의 전략이죠, 전략. 즉, 이 한국을 배제하고 미국과 직접 판을 짜겠다는 이 통미봉남의 현대적 변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언제든지 이 미국과는 급격한 이 대화 국면으로 전환이 될 수 있는 이 비즈니스적 밀당이라는 거죠. 자,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트럼프를 보자고요. 트럼프 역시 이 김정은과의 만남을 자기 자신의 이 최대 외교 업적으로 꼽죠. 최근에 이 한국에 방문을 했을 때도 김정은과 재회를 하지 못한 거에 대한 상당히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. 트럼프는 원래 이 복잡한 다자 외교보다는 이 탑다운 방식의 좀 파격적인 합의를 선호하는 인물이죠. 그래서 지금 이 한반도만큼 가장 이 역동적인 이 비즈니스가 없다라는 거예요, 트럼프에게는. 그리고 미국의 이 중간 선거가 열리죠. 그런데 이 트럼프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. 이 이란과의 전쟁 때문에. 이 이미지를 쇄신하려고 하면 이 트럼프의 최대 업적이자 트럼프만이 할 수 있는 것을 결국은 실행할 거다라는 거죠. 뭐죠? 이 로켓맨과의 대화. 이것만 한 게 없다는 겁니다. 우리 정부 역시 이 대북 관계의 갈등 해소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야기를 해온 겁니다. 현재 이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게 뭡니까? 이 기업 밸류업이죠. 그리고 이 MSCI 선진국 지수의 편입이라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이 대북과에 대한 이 리스크에 대한 관리는 무척이나 중요합니다. 자, 사실상 이 국내 증시가 이 저평가, 즉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? 바로 이 북한과의 지정학적 리스크죠. 이게 해결이 돼야지만 이 증시 전체가 리밸류에이션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야 막론하고 이 대북과의 관계를 이 해결해야 되는 숙제와 같은 거다라는 거죠. 그리고 과거 이 짐 로저스라는 세계적인 투자 건물이죠. 짐 로저스가 강조를 했던 게 뭡니까? 자기의 이 전 재산을 걸 가치가 있는 이 마지막 기회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. 그때 이 짐 로저스가 강조를 했던 거는 우리나라와의 이 통일론이 아닙니다. 이 개방에 대한 파급력에 집중을 한 거죠. 자, 생각을 해보세요. 가장 이 폐쇄적인 국가가 북한인데 이 북한이 열릴 때 발생하는 이 에너지에 대한 그 총량, 그거를 이 짐 로저스가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. 자, 현재 대북주는 이 단순한 이 정치적 테마를 넘어서 지금 이 글로벌 리더들에 대한 이 의지, 그리고 이 물류혁명에 대한 혁명, 특히 이 자본에 대한 논리가 맞물리는 상당히 변곡점에 와 있다. 주식이란 건 그렇습니다. 언제 가장 파급력이 있습니까? 없던 게 발생하면 그 파급력이 상당히 강력하죠. 가장 어두울 때 해 뜨기 직전이라는 말처럼 현재 이 냉기류들 있죠. 이걸 역설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 개방에 대한 그 파도가 밀려오기 전에 이 썰물일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. 그래서 이미 제가 보고 있는 종목에서는 이미 현재 상황에 맞게 이 수급들이 붙고 있더라. 그런데 제 영상을 꾸준히 봐오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 주말에 이 히든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던 종목들 상당히 많이 있죠. 자, 엑시콘 밴드에 왔을 때 말씀드렸던 게 벌써 이 34,000원까지 상승을 해줬고요. 그리고 이 증권주에 대한 상승을 이야기하면서 삼성증권 역시 7만원대에서부터 이 12만원까지 일찍 상승을 해줬죠. 거기에 이 전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일진전기 역시 최근에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해주고 있고, 그리고 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홍보석유까지도 엄청난 지금 폭등세를 보여줬습니다. 현재 보면 그 모든 그 시나리오들이 맞아떨어지면서 시세를 보여줬다는 거죠. 자, 그런데 최근에 이제 제가 이 페노샹과 이 대한해운, 해운주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드렸어요.
대한해운은 단기간에 이 50%가 상승을 해줬고 페노천 역시 30%가 넘게 상승을 해줬습니다. 그런데 이제 너무 많은 분들에게 제가 이 오픈을 해버리다 보니까 지금 현재와 같이 이렇게 수급이 꼬이더라는 거죠. 아니 제가 이 좋은 마음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 건데 벌써 이 악성 매물들이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번 종목은 제가 이 오픈을 하지는 않겠습니다. 이 대북주라는 힌트는 제가 드리겠지만 조용히 먹겠다는 거죠. 자, 단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제가 이 부분을 오픈해드리도록 할 겁니다. 저도 이 시나리오를 정말 이 오랜 시간 추적 관찰해온 만큼 정말 이 잘 따라오실 수 있는 분들에게만 드리는 게 맞다는 거죠. 그래서 제가 이 준비해놓은 대북주 관련된 이 자료 그리고 시나리오 그리고 이 종목을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보는 이 핵심 종목 우리가 어느 구간에서 이 매집을 해가야 되는지 그리고 어느 구간까지 우리가 끌고 가야 되는지 이 시나리오까지 아주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시겠죠? 자, 현재 시장 너무 힘들다고 지쳐 계시 마시고 매번 시장은 이 위기 뒤에 기회를 줬듯이 분명 이번 시장 역시도 이 위기회라는 말을 좀 머릿속에 새기면서 제가 준비한 종목 받아보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.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직 구독과 좋아요 누르지 않으셨다면 오늘만큼은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더 좋은 정보 들고 내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